은퇴한 지 어느덧 5년.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그저 평범한 듯 흘러가는 노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운동을 하고 집 근처 시장에 들러 장을 본 뒤 오후에는 마당에 나가 작은 화분을 가꾸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그렇게 흐르던 나날이 무료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고요하고 안정된 삶이라는 생각에 스스로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햇볕이 따스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와 화분 위 작은 흙먼지를 흩날리곤 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난초에 물을 주고 장미 줄기를 살펴보며 마치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잠시 후 실내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고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상 위에 놓인 집 전화기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전화를 자주 받는 편이 아니라 저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대개 이런 시간에는 광고 전화가 오거나 지인을 사칭한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기에 별 대수롭지 않게 느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단순한 낯설음을 넘어 뭔가 다급하고 불안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어쩐지 제 아들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긴장에 떠는 억양과 빠른 호흡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끊었을 전화였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괜히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숨을 몰아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기운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흐려지고 귀가 멍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큰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사고가 난 건가? 어디서 다친 건가?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이 직접 전화를 할 텐데. 그런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는 거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 했지만 아버지라는 감정이 먼저 앞서 버렸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상상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몸에서 식은땀이 솟았습니다. 차분하게 앉아있던 저는 어느새 의자 끝으로 몸을 기울인 채 수화기를 꽉 쥐고 있었죠. 심장은 요동치듯 뛰었고 손끝이 저릿저릿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전화지? 그냥 장난은 아닐 텐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스쳤습니다. 요즘 TV 뉴스에서 자주 들리던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을 노려 아들을 사칭하고 사고가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그 사기 수법. 혹시 이것도? 하지만 제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다급했고 그 떨림이 진짜 같았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말 아들이 맞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기인지. 그러나 문제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제 마음은
이미 깊숙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버리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혹시 진짜라면 하는 두려움이 먼저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이니까요. 그 순간 집 안 공기는 더없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온하고 잔잔하던 오후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제 가슴 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전화기 하나가 제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은 제 귀에는 연거푸 몰아치는 헐떡임과 낮게 떨리는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순간순간 들려오는 그 울음 섞인 기운은 제 심장을 더 강하게 죄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놀라움이었지만 곧 그것은 압박이 되었고 압박은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제 안에서 이성과 감정이 맞부딪히며 혼란이 커져만 갔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말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사고, 합의, 돈 같은 단어들이 불쑥불쑥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들이 귀를 때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끔찍한 상상이 쉴 새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혹시 길을 건너다 사람을 친 건 아닐까?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낸 건 아닐까? 아니면 더 큰 범죄에 휘말린 건 아닐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나왔습니다. 귀에 닿는 그 떨린 음성은 제 마음을 올가매고 눈앞에는 마치 현실처럼 생생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들이 차에 치여 쓰러져 있는 모습, 울부짖는 피해자 가족, 경찰의 싸늘한 시선.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실제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합의금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돈을 보내주어야만 일이 커지지 않는다. 경찰이 개입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히자 저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제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찔러온 것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지갑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전부 떠올랐고 통장 잔액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돈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범법자가 되는 상상, 그로 인해 삶이 산산조각 나는 상상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아래 저는 모든 것을 잃더라도 당장 그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제 표정,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 흘러내린 땀방울. 아내는 곧장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누구야? 하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머뭇거렸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이 끔찍한 소식을 아내에게 직접 전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버거웠던 겁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에 쥔 수화기를 유심히 보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에도 전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가쁘게 이어지는 음성, 그 뒤로 섞여 들려오는 울부짖음과 소란스러운 소리, 누군가 울며 항의하는 듯한 목소리, 또 다른 누군가는 날카롭게 꾸짖는 듯한 외침. 그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저를 올가매며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저는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열었습니다. 아들 사고 났대. 목소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잠깐만요. 여보,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이상하다니. 제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도 절박했습니다. 그 떨림, 그 공포는 연기라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출장 중이에요. 그리고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꼭 그렇게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게. 그제야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눈빛과는 달리 그녀는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의 말이 틀렸다면, 만약 정말 사고가 맞다면, 그럼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양손은 여전히 수화기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몸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두려움과 의심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침착해라. 이건 수상하다고 속삭였고, 다른 하나는 만약 진짜라면 아들이 위험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두 목소리가 부딪힐 때마다 제 안의 균형은 흔들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절박한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단어들은 뚝뚝 끊겨 들렸습니다. 그 사이로 누군가의 통곡 같은 소리가 겹쳐 들어왔습니다. 마치 현장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피해자가 울부짖고 아들이 어딘가에서 울먹이며 사과하고 있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스스로 재생되는 겁니다. 저는 그 상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이게 연기일까? 아니면 정말 사실일까? 의심이 차올랐다가도 곧바로 불안이 그 의심을 집어삼켰습니다. 평생 아버지로서 제일 두려운 건 내 자식이 위험에 처했는데 내가 제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언제나 이성을 무디게 만들고 차분해야 할 순간에도 감정을 먼저 끌어올렸습니다. 제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그 작은 전화기 하나가 거대한 족쇄처럼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손길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아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봐요. 아내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혼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곧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혹시라도 경찰에 잡히면 더 큰일이 되잖아. 돈만 보내면 해결될 수도 있는데. 제 목소리는 흔들렸고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들리는 다급한 소리가 저를 계속 옥죄고 있었기에 쉽게 전화기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낮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잘 생각해봐요. 정말 우리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낯선 번호로 전화를 했을까요? 왜 제대로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왜 꼭 지금 당장 돈을 보내야만 한다고 강요할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진짜라면 지금 이 순간 망설이다가 아들을 잃게 되면 후회는 누가 책임져 줄 건가?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며 수없이 내렸던 모든 결정보다도 이 순간의 선택이 가장 무겁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꼭 쥔 채로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다급한 음성과 아내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귀 안에서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둘이 싸우는 소리는 마치 제 심장박동과 뒤엉켜 더 큰 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내의 손은 제 손목을 잡고 있었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는가? 제 아버지로서의 본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내의 이성적인 판단을 신뢰할 것인가?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의 수도 저를 완전히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저는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단호한 목소리로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지금 우리가 흔들리면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마치 무너져가던 제 아내 이성이 마지막 힘을 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손은 전화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끊어버리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어내며 제 안의 두려움과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쿵쾅거렸습니다. 제 귀에는 여전히 수화기 너머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마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 모든 감각이 둔화되고 오직 두려움과 혼란만이 뚜렷해진 듯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제 손에서 살짝 수화기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아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요.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 말은 제게 마지막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제대로 쥐지도 못할 만큼 긴장됐지만 결국 번호를 눌렀습니다. 진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몇 초가 제겐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받지 않으면, 혹시라도 전화를 꺼놨다면 그것이 곧 진실을 확인할 길을 막아버리는 건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고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드디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순간 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다리가 풀려 그대로 의자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이 목소리다. 우리 아들이다. 아무 일 없다.
머릿속을 강타하던 수많은 불안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너 괜찮은 거지? 사고 난 거 아니지?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차올랐습니다. 아들은 의아한 듯 대답했습니다. 사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받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의 다급한 소리는 멈췄습니다. 아내가 스피커폰 버튼을 누른 순간이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통화가 끊겨버린 겁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게 드러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지금껏 나를 올가매던 그 떨리는 목소리, 그 울부짖음, 그 혼란스러운 소리들 모두가 꾸며낸 연기였던 겁니다. 나는 그 함정 속으로 빠져들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까스로 멈춰선 것입니다.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마치 전쟁이라도 치른 듯 기운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비로소 현실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약 아내가 없었다면, 만약 내가 혼자 이 전화를 받았다면 아마도 나는 순식간에 돈을 송금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모든 게 사기였다는 걸 알았겠지.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들려왔습니다. 걱정스러운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요즘 그런 전화 많다잖아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직접 전화할 테니까 다른 사람 말은 믿지 마세요. 그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구멍이 메여 제대로 대답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거대한 짐이 내려간 듯 가벼워졌습니다. 거실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전화가 끝났는데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아내는 제 옆에서 묵묵히 함께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안에서 소용돌이치던 불안과 공포가 잦아들자 남은 건 후회와 안도감뿐이었습니다. 작은 전화 한 통이 이렇게 사람을 흔들 수 있다니 그 사실이 놀랍고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내가 곁에 있어 끝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던 그 다급한 목소리와 울부짖음이 머릿속에 자꾸 맴돌았습니다. 아들의 무사함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가슴은 불안과 후회로 요동쳤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흔들렸을까?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름 많은 일을 겪고 판단력도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 통의 전화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안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뜨거움은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많이 놀랐죠?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잔을 받는 제 손은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 순간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그냥 아들 목소리 같다는 생각 하나에 눈앞이 흐려지고 머리는 텅 비어버렸어.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둘이 있는 거잖아요.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수도 있지만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둘이 서로 지켜줘야죠.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존재가 이렇게 큰 힘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과정이 단순히 세월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약속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 속 얼어붙은 공포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괜찮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속을 뻔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노리는 게 그들의 수법인 거지. 중요한 건 앞으로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과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전히 가라앉아 있음을 눈치챘는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속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부러 부모 마음을 노리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아버지가 경계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누구나 속을 수 있는 거다. 하지만 그 경험을 교훈 삼아야 한다. 앞으로는 두려움 앞에서 더 침착해지고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대처해야 한다. 저는 그날 이후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낯선 전화가 오더라도 무조건 곧바로 가족에게 확인 전화를 하는 것.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만약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여러 번 이야기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된 마음은 언제나 불안을 줄여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안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그 순간 우리는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선택도 함께라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둘이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평온한 오후의 전화벨 소리가 이제는 두렵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는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전화 한 통이 제 삶을 흔들었지만 그 흔들림 끝에 저는 더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위기보다도 강력한 방패라는 걸 저는 늦게나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또래 누군가가 비슷한 전화를 받게 된다면 저는 꼭 말해줄 겁니다. 겁내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침착하게 가족에게 확인하세요. 그러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또 동시에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든 찾아오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제가 그날 얻은 가장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전화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 탈 없이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